아까 저는 한쪽 무릎만 아파요 하시는 분들은 이 사진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선생님, 굉장히 여성 회원분들이 이런 거 많지 않나요? 네네네. 스쿼트.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저는 재활학과 전문이고요. 재활학과 전문이자 저는 이제 재활 필라테스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이제 필라테스 선생님들 강의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파마스터라고 이제 온라인 이런 플랫폼에서 재활 산전산후 필라테스에 대한 강의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러면 그 원인들, 우리 그 관절을 어떻게 쓰는지 대해서 네네. 이제 좀 평가를 하고 해볼 텐데요. 네네. 자, 첫 번째 화면이 안 넘어가요. 선생님, 근데 스쿼트를 할 때 네네네.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뭔가요? 일단 스쿼트를 할 때 무릎이 이제 안쪽으로 모인다든지 아니면은 앉았을 때 무릎이 앞으로 많이 나가서 아프다.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선생님, 스쿼트를 할 때 무릎이 발 앞으로 나가도 되나요? 안 되나요? 맞아요. 그거 그거 항상 진짜 많이 네, 물어보시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많이 물어보시는 거, 병원이니까 오시는 거. 네. 선생님, 무릎 아픈데 스쿼트 해도 되나요? 저희 트레이너 선생님이 자꾸 하라 그러는데 저 너무 걱정돼요. 해도 되나요?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자, 여러분들 스쿼트를 할 때 아까 설명드린 게 저희가 보통 병원에서도 환자분들이 오면 스쿼트를 시켜보거든요. 그냥 한번 앉아보세요. 스쿼트 하듯이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 무릎이 앞으로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게 중요하기도 한데 사실은 그 관절을 잘 못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스쿼트를 계속 하셨어요? 이러면 아프실만 했네요. 하고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잘못하는 자세들, 저 뒷장 한번 주세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무릎이 스쿼트를 하면 왜 아플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하는데 뭐 첫 번째, 제가 제대로 못 앉았나요? 그쵸. 두 번째, 무게중심이 뭐 어디로 갔나요? 그쵸. 선생님, 무릎이 발보다 앞으로 나가서 그런가요? 아니면 제가 힘이 없어서 그런가요?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수 있는데,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주세요. 자, 여러분들 이 슬라이드 그림 보이세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슬라이드 그림 보이시면 이게 우리 앉았을 때 무게 중심뿐만 아니라 가동 범위를 봐야 되는데 이게 앉았을 때 무릎이 발보다 앞으로 나가는 거 그쵸. 한참 논쟁이 많았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 어떻게 설명하세요, 선생님? 저 같은 경우는 네. 일단은 대부분 회원님들이 무릎, 그러니까 발끝보다 나가면 안 된다는 게 고정관념을 많이 박혀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무게중심 뒤로 많이 빼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대부분 넘어지세요. 뒤로요? 네, 뒤로 중심을 못 잡으시니까 네. 뒤로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다 보면 상체 각도도 네. 너무 앞으로 숙여지는 경우가 많아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사람마다 이제 대퇴골 길이가 다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발끝보다 나갈 수 있는데 네. 그쵸. 네. 나갈 수 있는데 그쵸. 그거를 그러니까 그 절대적인 기준으로 그쵸. 뭐 무릎이 발끝보다 나간다고 해서 문제를 잘못된 삼지 마라 이런 거죠. 그쵸. 제가 처음 PT를 배운 게 한 10년 전이거든요. 그쵸. 이제 제가 나이가 좀 많아요, 여러분께. 제가 10년 전에 아이를 낳고 이제 50일 만에 이렇게 이제 큰 돈을 그때는 되게 비쌌거든요. 네. 되게 큰 돈을 쌓아 짊어지고 헬스장에 갔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를 사람에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갔는데 네네. 이제 스쿼트를 시키는데 이제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무릎이 발끝보다 나오지 마라 그러는데 제가 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저 선생님 저 대퇴골이 엄청 길어. 선생님이랑 한번 비교해보면 되게 비슷하죠. 저보다 기신 거 같은데 다리가 짧은 건지. 선생님 키가 실례지만 저 76입니다. 제가 64거든요. 근데 저는 대퇴골이 굉장히 길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보면 선생님 제가 스쿼트를 할 때 보면 네네. 저는 항상 이렇게 잘 앉는다고 앉는데 네네. 이게 밖으로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정말 그쵸, 제가 그쵸. 이렇게 앉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네, 이렇게 되시는 이런 거예요. 사태가 일어나는데 말씀하신 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제가 그쵸. 궁금한 게 그러면 네. 저희가 이렇게 앉는다고 했을 때 네네. 정말 이렇게 무릎이 나가는 게 문제인데 네네. 어디에 문제냐. 저는 그게 항상 의문이에요. 환자분들이 그러면 네. 선생님 저는 이렇게 앉는데 무릎이 앞으로 나가요 하는 분들이 있고요. 네네. 저는 이렇게 앉는 분도 있고요, 실제로. 그러면 다양한 원인인데 사실은 그래서 그 무릎만을 네.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그럼 선생님은 주로 어디를 평가하세요? 일단 그러면? 첫 번째로는 네. 발목부터 이제 이렇게 시작된다. 앉았을 때 그쵸. 얘가 잘 굽혀지는지. 그쵸. 네. 발목 자체가 이게 많이 뜨시면서 이렇게. 그쵸. 뜨시면서 앞으로 나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사실 좀 그렇긴 한데 이렇게 앉을 때 네네네. 저도 이게 종아리가 좀 짧아가지고 네네. 앉으면 사실은 좀 깊게 앉으려고 그러면 그쵸. 이렇게 뒤로
무너지거나 아니면 좀 힘줘보세요 이러면 종아리가 떠요. 그래서 네네. 헬스장 가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뒤에 받쳐주시고 그쵸, 그쵸. 앉으면 훨씬 편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플레이트 같은 거를 네. 세워가지고 발목 가동성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일단 전제하에 이렇게 앉아주시면은 네. 가동 범위 훨씬 많이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일단은 발목의 가동 범위를 하나 봐야 되는 게 있고 네네네. 근데 무릎은 다 잘 움직이죠. 우리 나이에서는 무릎이 그쵸, 안 그쵸. 펴지는 분이니까 가동 범위가 문제는 안 되고 고관절은 어때요? 고관절 쪽이 이제 많이 네. 타이트하시면은 네. 기본적으로 여기서 살짝은 전방경사처럼 나와준 상태에서 앉아주셔야 되는데 여성분들 중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후방경사 앞으로 이렇게 말려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나가면서 무릎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가거든요. 아 근데 이런 체형이 진짜 있나요? 아니, 거의 근데 진짜로 근데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아 네. 그러면 선생님 그럼 저희가 이제 스쿼트 할 때 보통 체크를 하는 게 이제 발목 가동 범위랑 네. 고관절 가동 범위를 체크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주로 좀 체크를 하시나요? 발목 가동 범위 같은 경우는? 발목 가동 범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자를 활용해서 네. 체크를 하는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네네네. 네. 그래서 여기 의자를 두신 상태에서 네. 발을 올려주신 상태에서 네. 한 뭐 주먹 하나 정도? 음. 주먹 하나 정도를 공간을 두신 상태에서 그대로 발 뒤꿈치가 뜨지 않는 전제하에 그대로 앞으로 쭉 밀어서 최대한 의자 쪽으로 붙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가동 범위 잘 안 나오시는 분이라면은 여기서 발 뒤꿈치 여기 뜨거든요. 일단 이런 걸로 조금 체크를 하거든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네네. 주먹 하나 정도. 주먹 하나를 놓고 그렇죠. 주먹 하나 정도 두신 놓고. 상태에서 네. 그대로 네, 저는 안 가죠. 그래서 조금씩 늘려가는 거를 쭉 살짝 민다는 느낌으로. 어머, 이게 붙이면 이게 안 닿는 그쵸, 거죠. 여기 이렇게. 떨어지면은 약간 이쪽이 제가 타이트하다는. 제가 그래도 몸신을 3번이나 나갔던 아, 진짜?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붙였을 때, 네네. 그죠? 그러니까 가동 범위가 이제 10cm 정도는 뛰었을 때 무릎을 붙였을 때 발 그쵸, 그쵸. 뒤꿈치가 붙어야 되는데 그쵸. 이게 이제 안 붙는 경우는 저희가 쉽게 생각하면 이제 스쿼트를 할 때 네. 발목이 이렇게 우리 위로 올라가는 동작이 충분히 확보가 그쵸. 되는데 안 되니까 그쵸, 그쵸. 무게 중심이 쏠리는 거죠. 그쵸.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하일 쉬는 자세를 여자분들을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무게 중심이 앞으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어떠세요? 한번 해보세요. 하일 자세. 네, 하일 자세. 자, 이 하일 자세를 했을 때 무게 중심이 뒤로 가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종아리가 우리가 이제 발목 가동 범위가 안 나오고 앞으로 이렇게 많이 단축이 돼 있는 분들은 스쿼트를 할 때 앉으면 정말 뒤로 무게 중심을 보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맞아요. 이런 원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종아리 근육을 이 발목이 잘 안 내려가고 안 올라가는 이런 문제는 사실은 종아리 근육과 이 정강이 근육을 잘 다스려줘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쪽을 좀 많이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가장 좋긴 한데 그런 게 만약에 없으시라는 전제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 벽 같은 게 있다면은 조금 잠깐 여기 붙여놓은 상태에서 여기 이제 벽이라는 전제하에 붙여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앞으로 쭉 밀어주시거든요. 밀어줘서 최대한 여기를 뒤를 늘려주는. 그쵸, 늘려주는 네. 거를 1차적으로 하체 운동 하기 전에는 무조건 저는 시키는 편이에요. 네네. 혹시 원장님은 어떤 식으로? 근데 이제 가동 범위가 안 나오는 경우에 네네. 정말 이제 이 종아리 특히 여성분들은 하이힐 많이 신고 다녀서 이게 짧아져서 까치발처럼 돼서 이제 잘 못 하시는 분들이 네. 있는데 발목 자체가 정말 불안정증이 있으면 네네. 특히 뭐 이런 거 런지 자세 이런 거 할 때 해보면 막 이렇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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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드시는 그쵸.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분들은 발목 자체가 굉장히 연약하신 분들인데 발목 자체 평가할 때 저희가 많이 쓰는 게 일단 제일 간단한 게 한 발 들기죠. 한 발 들기. 그죠? 한 발 들기에서 할 수 있으면 이제 까치발까지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또 하나 또 제가 많이 시키는 게 이렇게 앞발 뒷발 이렇게 붙이시고 자 손 허리 한번 해보실까요? 네. 자 이 상태에서 눈 감아보세요. 눈을 감아서 몇 초 만에 쓰러지는지 한번 테스트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저 쓰러질 것 자 같은데. 발을 한번 바꿔보실게요. 앞뒤를 바꿔서 또 이렇게 눈을 감고 한번 유지해보세요. 이게 양쪽이 다르고
거의 10초도 유지 못하고 쓰러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종아리 근육의 단축도 있지만 발목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아까 하셨던 이런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지만 발목 강화 운동을 좀 같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네. 제일 심플한 게 우리 이렇게 발목 들었다가 내렸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이렇게 왜 잘 못하시죠? 네? 자, 엉덩이 힘 주시고 배에 딱 힘 주시고 키 커지는 방향인데 제일 중요한 게 선생님 이거 발 뒤집히시면 안 되고 이거 딱 유지해서 올라가셔야 돼요. 올라가 보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뒤집히시면 안 된다니까요. 됐나요? 네, 아니요. 발목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도 발목이 안 좋아요. 제발 발목 좋은 편이 아니어서 제가. 왼발이 평발이네. 안 좋네. 네. 이렇게 올라갈 때 복숭아뼈가 이렇게 일자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야 돼요. 여러분 보시면 그대로 네. 자 우리 그 발 중앙을 배꼽 쪽으로 끌어당긴다고 생각하면서 지그시 땅을 누르면서 쭉 올라가 보세요. 이렇게 뒤집히면 안 돼요. 발목이. 뒤집혔나요? 잘하셨어요. 안 뒤집히게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선생님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시면 안 돼요. 머리는 하늘 방향, 가보겠습니다. 배랑 엉덩이 힘 주시고 올라가실게요. 쭉 올라갔다가 옳지. 됐다가 천천히 내려왔다가 굉장히 힘드시죠? 너무 힘든데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어디서나 하실 수 있는 운동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정말 그 발목의 안정성을 만들 때 이런 운동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많이 하는 거 밸런스 보드에서 네네. 왜 이렇게 앞발 뒷발 차는 이런 운동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원레그 데드리프트. 그쵸, 원레그대로.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발목의 안정성을 만든 다음에 요거를 해보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그 유연성도 떨어졌지만 발목이 불안정해서 그 종아리 근육이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아리가 근육이 계속 열일을 하는 거죠. 발목이 약하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발목을 못 쓰게 되는 이런 이유도 있어요. 네. 우리 너무 이렇게 질문도 한 번씩 볼까요? 종아리가 너무 당기는데 네. 계속 트레이닝하면 후유증은 없나요? 너무 아픈데? 종아리가 계속 당기는데 트레이닝하면 종아리가 계속 당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종아리 근육의 스트레칭이 통증이 시작되는 부위까지만 좀 했다가 늘렸다가를 계속 반복을 해주시긴 하셔야 되는데요. 이거를 어느 정도는 계속 반복을 해서 스트레칭을 좀 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긴 있으세요. 예. 자, 그리고 저는 자유님 스쿼트 할 때 무릎이 약간 안쪽이 아파요. 대부분 스쿼트 할 때 무릎은 다 이쪽이 아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저희가 뒤에서 가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이때까지 지금 말했던 게 발목의 가동 네, 범위를 발목. 했거든요. 네네. 그럼 고관절의 가동 범위는 어떻게 체크를 할 수 있나요?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체크하는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스쿼트를 일단 시켰을 때 이렇게 뒤로 어느 정도 빠지는 것이랑 이제 그 개구리 자세 했을 때. 그쵸 했을 네, 때 네, 네. 얼만큼 가는지를 조금 판단을 하거든요. 한번 누워보실래요, 선생님? 네. 저는 이제 약간 진료실 베이스로 하늘 보고 누우세요. 아, 하늘 보고. 여기는 마사지 샵이 아, 아니에요. 네. 하늘 보고 누우세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고관절 자체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굴곡. 이렇게 이제 굴곡을 시키는데 네. 일단은 좀 관절이 많이 굳으신 분들이 이것도 여기서 걸려서 안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허리를 보상을 못 쓰게 딱 그대로 이 중립 상태를 유지하세요. 그래서 허리 아치 뒤에 저는 손을 이렇게 넣어본 상태에서 조금 가게 만들거든요. 그럼 이 정도 가면 선생님도 사실 좀 뻣뻣하시네요. 어떡하지? 저도 고관절이 뻣뻣한 편이라 네, 선생님도 보면 한 100도 정도까지밖에 안 가요. 근데 이렇게 가면 허리가 굽혀지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허리의 보상이지 선생님의 진짜 고관절 범위는 아닌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더 체크를 해보는 게 이런 테스트, 패트릭 테스트 이런 것들을 해봤을 때 이제 고관절이 많이 굳어 있으신 분들은 딱 이 정도에서 안 내려가는 경우도 많고 사실 이런 거를 해보면 통증이 있는지 여러분 이 자세를 해봤을 때 내가 여기 사타구니가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고관절 자체에 뭐 염증이나 질환이 있으실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 좀 테스트 해볼 수 있고요. 양쪽 다리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이제 허리 흔들리지 않게 딱 고정한 상태로 이쪽 다리만 한번 벌려보세요 하거든요. 이렇게 할 때 볼 수 있는 게 이게 몸통이 같이 많이 흔들리시는 분들은 코어가 약하신 분들이에요. 요거를 고정을 못 하시거든요. 정말 선생님은 코어가 강하니까 얘를 딱 잡고 얘만 벌려보세요 했을 때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선생님도 끝에서 이렇게 올라가요. 맞아요. 이 요방형근을 좀 많이 쓰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네. 선생님 그러니까 고관절의 외회전 근육이 약하세요. 네. 운동을. 그래서 부상이 일어나는데 이쪽도 한번 해보실게요. 네. 여기도 가면 끝에서 또 시프팅이 일어나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좀 양쪽 다 고관절의 외전 근육들이 조금 약한 패턴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엎드려 보세요. 이렇게. 엎드렸을 때 저희가 뭐 이렇게 접어서 사실은 이제 고관절 이 대퇴골두를 딱 고정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밖으로 이렇게 돌려보고 안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 하는 방향으로 이제 이 외회전, 내회전 각도를 좀 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우리 네발기기 자세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요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네발기기 자세는 엉덩이 밑에 무릎이 가는 거고 어깨 밑에 손이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허리의 중립 자세. 너무 쑥 받거나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중립 자세. 살짝 이렇게 만들어 주신 상태에서 아까 우리 그 뒤로 가는 저희가 락킹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허리 각도를 유지하면서 뒤로 올 텐데 혹시 공이 있을까요? 여기 공이 하나 있네요. 허리 위에다가 공을 올려놨어요, 제가. 요거는 선생님이 허리를 조금이라도 말면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기 직전까지의 선생님의 고관절 범위예요. 근데 요거는 코어에 힘을 좀 많이 주셔야 돼요. 자, 숨 마시고 선생님이 코어 활성화 탁 하시면서 뒤로 와보세요. 안 돼, 안 돼. 허리가 접혀지고 있어. 안 돼. 고관절 범위 아까 100도였거든요. 자, 코어에 힘 딱 주시고 뒤로 가볼게요. 허리 움직이지 마시고 뒤로 가볼게요. 뒤로 오세요. 뒤로. 지금은 코어를 쓰면서 한 120도 정도까지는 뒤로 오고 있어요. 스쿼트를 하시려면 이 정도까지는 범위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고관절이 유연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다시 돌아가실게요. 근데 이제 코어에 힘 빼고 한번 해보실래요, 선생님? 뒤로 한번 이렇게 쭉 밀어보시면 이렇게 허리가 굽혀지면서 공이 굴러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집에 여러분들 공 있으면 한번 올려놓고 따라해보세요. 근데 이게 운동도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딱 중립을 잡고 이제 코어에 힘 주면서 뒤로 올 수 있는 만큼 딱 각도 유지해서 오세요. 요거를 계속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코어랑 좀 더 연결을 하고 싶으시면 땅을 돌아가신 상태에서 복부를 이제 힘을 주면서 바닥을 쭉 더 밀어보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쭉, 이 상태로. 그래서 이렇게 계속 운동을 하시면 코어를 사용해서 고관절의 범위를 늘릴 수 있는 가동 범위를 좀 더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타바타 했던 선생님이 혼내주세요. 일어나실게요. 혼나고 있네요, 지금. 고관절 가동 범위 운동이 그 개구리 스트레칭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개구리 스트레칭을 할 때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이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제가 굉장히 여기 내전근이 짧아서 이렇게 벌리기를 하면 45도 90도밖에 안 벌려져요. 그래서 여전 어릴 때 제가 태권도 다닐 때도 선생님한테 엄청 혼났거든요. 안 찢어졌어요? 벌려라. 근데 저희 딸들 둘 다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데 제가 좀 겁이 났던 게 네네. 헬스장을 갔더니 선생님이 네. 이제 이거를 시키시는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가면 네. 고관절 여기가 너무 아파서 갈 수가 없는데 계속 가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를 끊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개구리 스트레칭이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사실은 그 그쵸, 고관절이 우리 대퇴골 방향이 이렇게 생긴 사람도 있고 이렇게 생긴 사람도 이렇게 생긴 사람도 있고 반대로 이제 고관절의 이 골두 이 구멍 그러니까 관절에 이 막아주는 구멍이 앞으로 생긴 사람은 그러니까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전 이렇게 생긴 사람이라서 사실 이게 안 돼요. 근데 이거를 무리하게 계속 하라고 그러면 우리 관절 와순이라고 거기에 계속 마찰이 돼서 네네. 이렇게 통증이 생길 것 같아서 네네. 그래서 만약에 그러시다면은 이게
늘어나는데 통증이랑 그 말씀해주신 대로 이 관절의 마찰에 의한 통증은 혹시 다르잖아요. 느낌이 골두가 저는 딱 벗어나는 느낌이 딱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약간 안전하게 고관절 이런 것들을 네네. 좀 쓸 수 있으면 훨씬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네네. 그럼 좀 개별 마사지, 개별 근육을 좀 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나요? 그러면? 뭐 내전근 같은 경우는 네. 폼롤러를 이용해서도 네. 많이 요렇게 저희 그 폼롤러 두고 저기 그쵸. 이런 거를 활용해서 네. 이것도 조금 웃길 수 있는 건데 그쵸. 누우신 상태에서 네. 다리를 기역자로 만드신 상태에서 네. 이렇게 내전근 쪽을 요렇게 그쵸. 마사지 해주는 거. 그쵸, 마사지 해주면서 해주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고 그런 것들을 좀 하고 하면 훨씬 낫다. 그러니까 또 반대로 말하면 스쿼트 할 때 고관절이 아프신 분들은 그쵸, 아까 그쵸. 선생님이 했던 이렇게 네네네. 뒤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네. 이런 데 마사지. 그쵸, 내전근뿐만 아니라 이 바깥쪽 음. 근육까지도 다 풀어주시고 나서 하는 게 음. 가장 이제 베스트인데 아무래도 이제 사람 회원님들이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제 바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많은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좀 그런 걸로 있죠. 네. 저 아까 앞에서 물어보신 분들 코어에 힘을 주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필라테스 베이스로 좀 운동을 교육을 많이 시켜서, 네네. 이제 헬스 하시는 선생님들, PT 하시는 분들, 웨이트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은 복부를 부풀리는 호흡법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근데 그거는 두 개 다 아무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여기 이제 여성 회원님들 많다고 여성 선배님들이 많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복부 보통 코어를 좀 활성화시키는 거는 숨 마시고 내쉴 때 살짝 이제 그 복부 그러니까 배꼽을 안쪽으로 살짝 들어 마시면서 이게 힘을 전체적으로 이제 복대처럼 이렇게 코어를 조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한번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정말 밖에 있는 겉근육을 이만큼 당겨 쓴 거예요. 근데 네네.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코어 근육은 이 최대 수축력의 반의 반, 25%는 수축했을 때 활성화된다고 말을 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힘에 반만 줘보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살짝 반만 후 당겨보세요. 후. 자, 여기에서 또 반만. 마시고 내쉬면서 살짝 반만 후. 안쪽에서 쭉 끌어당기는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조금 호흡을 하면서 조절을 하고 그다음에 척추가 움직이지 않게 좀 신경을 쓰시면서 운동을 하시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저희 다시 올라갈까요? 네, 회개는 네. 많이 한 것 같은데. 회개 많이. 스쿼트 시 왼쪽 무릎만 아픈데 혹시 이유가 있냐는데 이거는 다음 영상, 다음 화면을 보면 나올 네네.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가동범위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발목 가동범위 테스트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운동법 알려드렸었고요. 스트레칭법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고관절 범위 확인하는 거 보여드렸고, 고관절 같은 경우도 스트레칭, 뭐 개구리 스트레칭도 있고 내전근 스트레칭도 있고, 하지만 코어가 잘 안 나와서 이렇게 뒤로 못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개구리 자세에서 코어를 계속 이제 호흡법을 하면서 뒤로 이렇게 가는 거, 그런 것도 있고. 한 가지 더 있어요. 고관절 이렇게 가동 범위 운동하는 거, 선생님 요런 거 좀 보셨어요? 필라테스 할 때 저희가 이렇게 머메이드 자세라고 그러는데, 네네. 이렇게 이 남자분들 잘 못하시더라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 보통 이렇게 손 올려서 이렇게 쭉 가잖아요. 네네. 뒤로 쭉 넘어가는 이런 것들. 네. 참 아름다우신데요. 그래서 반대로도 네. 이렇게 해보면 저는 이 자세가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대칭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스트레칭들 이렇게 좀 멀메이드 자세 같은 것들 해주는 거 좋은데 우리 고관절 운동할 때 선생님 여기서 앞으로 좀 숙였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 이거 보신 적 있나요? 그죠? 고관절 네. 가동 범위 운동하는 거 이 상태에서 힘줘서 쭉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반대 방향 해볼게요. 한번 좀 이렇게 스트레치 굽혀도 보셨다가 이 상태에서 쭉 일어나기. 우리 힙 스러스트 이런 거 하듯이 쭉 일어나서 엉덩이 쭉 쪼아주면서 여기 가동 범위 늘려주는 거. 이런 운동들도 할 수 있죠. 그쵸. 네. 자, 많이들 따라하고 계신가요? 이게 네. 웨이트 할 때랑은 또 다른 느낌이어서 네.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스쿼트 하려고 앉았는데 허벅지에 전기가 오더니 허벅지 부분에 감각이 없어졌어요. 어떡하지? 근육통 아닌가요? 네, 코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다음 화면 선생님 좀 주시겠어요?
다음이 자 그러면 이거 저희 다 해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고관절 가동 범위 했고 그다음에 그 다음 근데 이거예요. 그 전 단계 그렇죠. 이거죠 이거. 네. 아까 저는 한쪽 무릎만 아파요 하시는 분들은 이 사진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선생님 굉장히 여성 회원분들이 이런 거 많지 않나요? 네네네. 그죠? 스쿼트 할 때 이렇게 저희가 보통 이렇게 할 때 스쿼트 해보세요 그러면 특히 어머니들은 더 많긴 한데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모이는 거. 네, 그죠? 맞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교정을 해야 되나요, 선생님? 원인을 뭘로 보시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마 잡아주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1차적으로는 일단 설명 자체를 할 때 무릎 자체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움직이는 방향으로만 가야지만 부상 위험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 무릎하고 발가락의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방향으로 최대한 맞춰서 가게끔 일단 인지를 시키거든요. 그렇게 인지를 하시게 되면은 애시당초 앉을 때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조금 그쵸. 아니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닌. 이게 왜냐면 자, 두 번째 발가락 따라 내려가세요. 나는 따라간다고 생각하는데 그쵸, 정말 그쵸, 무릎은 그쵸. 이렇게 되고 있는 경우가 특히 맞아요, 깊게 앉으면 앉을수록 이렇게 말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는 네. 일단은 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엉덩이 쪽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이 바깥쪽으로 벌려주는 기능이 약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일단은 처음에는 좀 잡아드리거든요. 방향을 좀 잡아주신 상태에서. 근데 잡으니까 힘을 못 줘서 뒤로 넘어갈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럼 원장님은 어떤 식으로?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이제 이론적으로 좀 알고 있는 게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이제 내려갈 때 이게 이제 벌어져야 되면 엉덩이에서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엉덩이 우리가 기능이요. 이제 고관절의 외전 그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얘가 약하니까 이렇게 내려가고 우리 왜 이렇게 다리 걸어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쵸. 그런 엑스트라 분들도 다리. 다 이제 그런 식으로 보는데 일단은 그러면 이제 이 옆에 둥근 특히 이제 중둔근 중둔근, 그쵸. 이런 데들의 힘을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외측 그쵸. 장경근인데 네, 만약 저희 장경인데. 뭐 ITB 이런 데들이 타이트해지면 일단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잘 벌리는 게 안 되고 내려갈수록 얘들을 그러니까 힘을 이런 분들은 이제 이런 운동을 시켜보면 자 내려가세요 하면 엉덩이에 힘이 가는 게 아니라 여기 근육을 딱 만져보면 여기가 불뚝하고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힘을 갖다 끌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무릎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도 풀어주고 아까 저런 우리 그쵸. 바깥쪽도 같이. 폼롤러로 위쪽까지.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엉덩이 바깥쪽 근육. 아까 중둔근. 선생님이 굉장히 약하셨던 네. 고관절의 외전 근육들, 중둔근 중에서도 하부 파트들 이런 데들을 좀 강화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쪽 다리만 아프다 아까 하셨던 분 같은 경우는요 내려가면서 한쪽만 이렇게 축이 좀 무너져 있는 제가 과장돼서 보여드리지만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골반이 틀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발목부터 이렇게 아치가 무너져 있거나 아니면 이쪽 골반이 틀어지거나 체형 때문에 한쪽 둥근이 굉장히 약한 경우들도 있고 특히 출산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캐치를 해서 내가 부분 이렇게 운동을 쪼개서 해야 돼요. 아까 했던 관절 가동 범위 운동에서 다시 내려가는 게 둥근 운동. 그쵸. 그럼 둥근 운동 어떤 거 있나요, 선생님? 뭐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네, 저를 한번 시켜봐 주세요. 네. 그러면 힙 브릿지 일단 가장. 브릿지. 그쵸. 저 브릿지는 잘할 수 있는데 네, 브릿지. 이렇게 그쵸. 옆에다가 손 얹어주시고 여기 손 얹어주신 상태에서 최대한 여기 너무 멀거나 하지 않게 종아리 자체가 일직선으로 만들어 주신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앞꿈치로 미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종아리 쪽의 개입도가 너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발 뒤꿈치로 그대로 쭉 올려볼까요? 한번 밀어서 뒤꿈치로 땅을 밀라는 그쵸, 거죠? 밀어주시는 네. 거예요. 오케이, 그냥 내려갔다가 내려갈 때는 다 내려가는 게 아니고 다 내려가기 직전까지만 내려가 볼게요. 한번 다시 쭉 다시 내려갔다가 그대로 닿지 말고요. 그쵸.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쭉 그래서 엉덩이를 좀 쪼아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쭉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근데 선생님 이거 하니까 네네. 그 많이들 이제 말씀하시는 게 네네. 무릎이 아파요, 햄스트링에 쥐가 나요, 막 이런 분들 많거든요. 네네네. 그럴 때는 이제 좋은 이렇게 뭔가 방법이 있나요?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무릎이 할 때. 아프거나 그런 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브릿지를 하는데 네네. 저는 햄스트링이 너무 쥐가 나요 이런 분들 많거든요. 네네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그럴 때는 조금 발의 위치를 조금 조절하거든요. 너무 만약에 또 멀어진다거나 그러면은 이 엉덩이 기능을 잘 못 쓰고 한마디로 햄스트링에서 힘을 끌어다 쓰니까 햄스트링 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그런 분들 저희가 이렇게 설명드려도 그 햄스트링 쓰지 말고 엉덩이 그게 쓰세요라고 말이- 해도 네. 그거를 잘 못 느끼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하나 좀 팁을 드리면 선생님 한번 누워 보실래요? 누워서 어떻게 뭐 하늘 보고 누워. 알겠습니다. 저를 발을 저쪽으로 하고 네네. 누워보시고요. 네. 자, 오시고 조금 더 내려서 키가 크시니까. 자, 여러분들 이거 집에서 따라 하실 수가 있는데 90도 접어보실게요. 네. 아니다, 한 발만 그럼 접을게요. 네. 예, 이 상태에서 자, 힘 빼시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짐볼이나 벽 같은 데다가 이렇게 대시고요. 이제 아니면 트레이너 선생님들이나 이제 운동을 가르치시는 분들 뒤꿈치를 이렇게 잡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자, 발을 펴듯이 저를 밀어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자, 엉덩이에 딱 손을 대주세요. 그래서 자, 요 힘을 주면서 저를 밀어보세요. 자, 뒤꿈치를 미시고 엉덩이로 밀어보세요. 그래서 엉덩이를 쓰시는 분들은 엉덩이가 딱딱해져요. 지금 보이세요? 선생님 다리 덜덜덜 떨리시는 거? 아니, 뭐 하는 거지?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굉장히 느낌이 네, 자, 근데 힘이 그냥 세게 밀어보세요. 세게. 그러면 여기 햄스트링이 굉장히 딱딱하게 저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힘 빼고 자, 우리 엉덩이 힘부터 이렇게 해서 밀어보세요. 뒤꿈치로 밀어보시면 이게 덜덜덜 떨면서 네. 지금 햄스트링은 말랑말랑해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둥근에 대한 느낌을 처음 느낄 수 있게 하는데 짐볼 같은 거를 두고 양쪽 발을 이렇게 밀어보세요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둥근에 대한 인지를 처음 좀 시켜주는 게 좋고요. 네. 브릿지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그 느낌을 느끼게 했다면 네. 저는 이제 많이들 쓰시긴 하시는데 우리 이제 고관절 앞에 밴드를 놓고 여기를 탁 잡아 보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그 남성분들 힙 스러스트 하는 네. 거랑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얘를 민다고 생각해서 우리 아까 그 엉덩이 느낌 생각하면서 네. 자, 엉덩이부터 힘을 딱 줘서 올려 보실게요. 그래서 발바닥에 힘을 꽉 주시고 엉덩이 딱딱하게 여기를 더 밀어낸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본인들이 만져보시면 돼요. 엉덩이는 딱딱하고 네. 햄스트링은 힘이 좀 빠지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자극을 좀 줘서 이렇게 하시면 브릿지 운동을 할 때도 조금 더 이렇게 엉덩이에 자극을 안 딱딱하고 너무 말랑한데요. 김정님, 자 옆으로 누워 보실게요. 선생님 브릿지도 많이 하지 그 클랩 운동도 많이 하지 않으세요? 그죠? 클랩 운동은 많이 안 시키세요? 어떠세요? 둥근 운동할 때? 기본적으로 시키긴 하는데 네. 거의 웨이트적으로 아, 해서 그러니까 머신도 그죠. 많이 활용하고 하기는 이제 그죠 웨이트 할 때는 머신을 많이 쓸 수 있으니까. 네네. 자, 그러면 제가 클램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 우리 많이 선생님 목 아프시니까 여기 밑에 손으로 이렇게. 저 개그맨 정성호 씨 닮았대요. 정성호 씨 누구죠? 아무튼.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둥근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뒤꿈치가 닿을 때 이거 활성도가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큐잉을 주실 때 뒤꿈치를 꽉 조아주세요.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요. 자, 무릎 벌려보세요. 이러면 이 클램 운동이 무릎 벌리는 운동이잖아요. 무릎 벌려보세요. 이러면 사실은 무릎에 좀 자극이 많이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운동의 시작을 자 허리는 자 중립. 하지만 허리를 일자로 쭉 맞추실게요. 그리고 아래 허리랑 윗 허리를 라인이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복근을 개입을 시키시고 넘어가지 않게 만드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엉덩이에 힘주면서 고관절에서부터 이렇게 열린다고 생각하면서 돌려보실게요. 무릎을 들어보실게요. 뒤꿈치 꽉 조으시고 아랫다리는 바닥을 좀 더 꽉 눌러보실게요. 지금 엉덩이가 딱딱해지셨는데 자, 아까 엉덩이 힘 안 들어가신다는 분 요거 한번 해보세요. 다시 내려가고 다시 한번 자, 코어에 같이 힘 주시면서 선생님 지금 부들부들 떨고 계신데 어떡하지? 내려가시고 우리 5번은 해야죠. 네, 해볼게요. 자, 뒤꿈치 쪼고
무릎으로 바닥 누르시고 엉덩이 힘주면서 선생님 코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안 돼요. 코가 움직이면 안 돼요. 네, 잡아볼게요. 가보겠습니다. 다시. 코 딱 허리 라인 무너졌어요. 자, 들으시고 뒤로 돌아가면 안 돼요. 네. 자, 이 상태에서 고관절. 선생님 아까 고관절 외회전 근육이 굉장히 약해서 아까 그 이렇게 끝에서도 이렇게 딱 그 부상작용 나오고 했잖아요. 하체 운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잡았다 혼내달라 그랬는데 제가 자, 두 번째 다음 동작으로 혼내드릴게요. 엎드려 보실게요. 네. 이 고관절, 중둔근 그리고 외회전 근육을 강화시켜요. 엎드려서 네. 이마 아예 쭉 누워보세요. 이마에 손 대고 딱 엎드려 보실게요. 네. 자, 무릎을 골반 넓이만큼 벌리고요. 그 다음에 무릎을 접어주시고 뒤꿈치를 붙여주세요. 약간 더 벌려볼게요. 자, 우리 중둔근 근육은요, 여러분, 둥근 중에서도 바깥쪽으로 이렇게 빗살무늬 방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다리를 30도 정도 바깥으로 벌렸을 때 오히려 더 활성화가 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선생님 뒤꿈치를 꽉 한번 쪼아보세요. 다시 한번 힘 풀고 다시 뒤꿈치 꼭 쪼아보세요. 이렇게 보면 허리가 쭉 하고 움직이죠. 이건 안 돼요. 힘 빼고. 이거는 허리로 보상이 일어나는 거라서 코어를 활성화를 좀 시키고 선생님이 약간 골반이 돌아가 있네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자, 우리 코어, 그러니까 저는 필라테스 호흡법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마시고 내쉬면서 복부에 이제 탄탄하게 유지를 하시고 아까 우리 이 근육 있죠? 엉덩이 자골결절이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면서 모아보시면서 뒤꿈치로 꽉 조아보세요. 그럼 복부 당기고 이렇게 하면 허리에서 움직임이 일어나지가 않죠. 그죠? 네. 여기서 엉덩이에 지금 굉장히 단단하게 힘이 왔어요. 힘 푸시고 숨 마시고 내쉬면서 허리부터 고정하시고 꽉 조아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중둔근이랑 이쪽 외회전 근육에 굉장히 힘이 많이 오는데 이 근육은 허리 아프신 분들 있죠. 그리고 고관절 아프신 분들의 재활의 필수 근육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이면요. 자, 다시 풀고 자, 수축. 무릎 들어 올릴게요. 쭉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굉장히 좋은 운동이고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하면 좋은 운동이에요. 고생하셨어요, 선생님. 선생님, 우리 중둔근 운동했으니까 네네네. 아까 우리 그거 무슨 동작이었죠? 그거 하늘 보고 누워보실게요. 네. 아까 그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서 고관절 이렇게 해서 무릎 이렇게 세워서 자, 그러니까 다리 벌리는 거 있었죠? 네. 자, 한번 해보실게요. 이쪽만 한번 가보실게요. 엉덩이 힘주면서 조금 보상이 아직도 일어나 다시 우리 아까 운동했던 고관절 엉덩이 깊은 근육에 힘주는 거 생각하면서 호흡하고 자, 호흡하면서 코 활성화시키고 엉덩이 자, 고관절에서 다리가 벌어진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가면 네, 이번에는 허리가 이렇게 실룩하고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죠? 자, 이런 가동 범위를 코어를 써야지 제대로 되는 거. 우리 아까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엎드린 자세에서 네. 엎드린 자세에서 중립 자세 만들어 주시고 아까처럼 코어랑 활성화 딱 시킨 자세에서 뒤로 가보실게요. 아까보다 굉장히 안정된 자세로 각도가 훨씬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보이시죠? 역시 운동하시는 분이라 그래도 습득력이 빠르세요. 자, 이제 브릿지 할 때 무릎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옆으로 누워서 할 때 고관절이 아파요. 들어 올릴 때 왜 무릎이 아프죠? 어떡하죠, 선생님? 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릎이 좀 아프시다는 거는 그 무릎 주변부 근육이 잘 못 잡아줘서일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이제 브릿지를 할 때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스쿼트를 할 때도 무릎이 대부분 아프실 동의하죠.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 무릎 관절을 제대로 잘 쓰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브릿지를 할 때 약간 이제 저희가 또 설명을 드리면 스쿼트를 해야 되는데 계속 여기서 못 나가고 있네요. 브릿지를 할 때 마찬가지로 이 장경근 인대 이쪽이 짧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무릎이 모이게 돼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무릎 자체가 아까 스쿼트를 할 때
스쿼트를 할 때 이렇게 되면 무릎이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여기 근육이 짧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엉덩이 근육을 쓰지 못하니까 이렇게 굽히고 브릿지를 할 때 올라갈 때 여기 무릎 관절이 이렇게 굽혀지게 되면 우리 앞쪽에 있는 파텔라, 이 슬개골이랑 그 무릎 관절 사이의 압박력이 굉장히 커져요. 이런 것 때문에 통증이 일어나는 거라서 첫 번째, 둥근을 제대로 쓴다. 두 번째, 햄스트링을 풀어준다. 세 번째는 무릎 내전근을 좀 같이 활성화를 시키는 게 좋은데 브릿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쿠션이나 조금 넓게 해서 공은 좀 작긴 한데 쿠션 그쵸, 같은 거를 이렇게 끼운 다음에 들어올릴 때 엉덩이에 먼저 자극을 주면서 무릎이 더 쭉 멀어지게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선생님들이 손을 대고 여기에 힘을 주지 마시고 여기에 힘을 주게, 여기는 말랑말랑한 상태를 유지하고 엉덩이에 힘을 줘서 쭉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좀 가이드를 주시면 운동을 하실 때 하실 수도 있고 혼자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누나 너무 이쁘다. 아까 개그맨 누구 닮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나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공중파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아 힘들어. 자, 우리 약간 좀 이제 이론을 얘기하면서 휴식을 가져볼게요. 네. 다른 질문들 좀 놓친 거 있을까요? 중요한 게 있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자, 선생님, 우리 아까 골반 이렇게 안으로 무너지는 것 중에서 발목은 아까 앞에서 같이 설명했고, 그죠? 네네. 그 다음에 고관절도 설명했고,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주실까요? 저거는 뭘까요? 둥근의 힘이 충분. 둥근 방금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우리 둥근도 했었고 그 다음에 저런 거 많은데 제가 보니까 선생님도 지금 네, 약간 왼쪽 발이 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니까 체형이 이렇게 돌아가 있는데 저희 동진에 저도 왼쪽 발만 이렇게 평발로 이렇게 약간 네네. 엎어져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이제 임신 출산 때 한쪽 골반에 부담이 오면서 뭐 한도선다 골반 아프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긴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쪽 그 축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운동들 있잖아요. 발목 재활 아까 했던 거, 네네. 그다음에 둥근 운동 해주는 거 이런 것들 좀 많이 해주시면 좋고 그래도 너무 아프다. 그러면 깔창을 끼워주세요. 맞춤 깔창 이런 거를 하고 운동을 하는 게 좋기도 합니다. 질문이 선생님 저 말 너무 많이 했어요.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도 혹시 잘 풀어지지 않아서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스쿼트를 했을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많은 원인이 너무 많은데 기본적으로 통증이 일단은 유발이 되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막 무릎이 소리에서 났는데 통증 유발을 한다. 그러면은 일단 그 방법 자체가 지금 올바른 게 아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지 않고 만약에 동일하게 모든 가동 범위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나면은 그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뼈 이렇게 나듯이 나는 거에서 무관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는 기능 자체가 제대로 안 되니까 소리가 난다고는 일단 생각이 들어서 스트레칭적인 부분하고 여러 가지.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게 소리 나는 거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라고 설명했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어깨에 소리 나요. 그러니까 치료를 하고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막 다 하셨거든요. 좀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다고요? 뭐가 똑같으세요? 그러면 소리가 계속 나요. 막 이러는데 근데 소리가 나는 거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는데 사실 소리가 난다는 거는 건강한 배열에서 어긋난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개인 소인 때문에 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너무 과유연해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정말 이제 배열이 어긋나서 그런 경우에 대표적인 게 뭐 스쿼트 할 때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뭐 스태핑 힙이라서 뚝뚝 소리가 난다거나 아니면 다리 이렇게 동작할 때 여기서 뚝뚝 소리가 나는 것들은 사실은 그 구조물이 딱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있지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마찰을 일으키는 거고 언젠가 아플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거기서 운동을 어디서 배우신다 그러면 유능한 필라테스 강사나 이제 트레이너 분들은 그 소리를 없애는 방향으로 운동을 지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다 그런 거예요. 고관절 충돌증 같이 계속 이제 그 앞쪽에 있는 근육들이 당겨지면서 쓰게 되면 계속 소리도 나지만 언젠가는 통증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이 경우를
교정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앞서서 했던 다 운동들이죠. 고관절 가동 범위 운동들, 둥근 강화 운동들. 특히 이렇게 소리가 나시는 분들은 엉덩이에 딱 힘 주시고, 아까 우리 고관절 깊은 근육 있죠. 클램할 때 느꼈던 그 자극되는 근육에다가 이렇게 딱 그 근육에 힘을 주고 돌려보세요. 그러면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운동을 끌고 가시고 본인도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스쿼트를 하고 나서 무릎이, 그러니까 깊은 곳이 아프다, 이럴 때 두 가지 원인을 보통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무릎 자체가 안 좋으시면,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깊게 앉으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무릎 뚜껑뼈 있죠. 거기랑 무릎 뒤에 그 종아리뼈, 정강이뼈 두 개 만나는 그 관절 사이가, 대퇴골 그 사이 관절이 많이 압박이 오기 때문에 앉으면 앉을수록 압박력이 커지기 때문에 연골이 닳고 구조적으로 닳아 있으신 분들은 부담이 가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뭐 50도까지만 앉으세요, 90도 이상 앉지 마세요, 이런 운동을 시키는 거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연골연화증이나 기능적 문제 때문에 아프신 경우가 많다. 예전에 뭐 내가 군대에서 십자인자가 뭐 파열됐다, 축구하다 다쳤다, 이런 분들이 아니라 그러면 기능적인 면이 좀 많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은 배열을 맞추고 근육을 제대로 쓸 수 있게 운동을 하는 게 훨씬 좋긴 한데요. 특히 이렇게 무릎이 안으로 모이는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 무릎을 이렇게 잡아주는 안쪽에 인대가 있어요, 여러분. 내측에 이렇게 잡아주는 인대가 있고 안에 반월살 연골도 있는데, 스쿼트를 하게 될 때 우리가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면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늘어나겠죠, 쭉. 그러면 계속 반복되면 인대 염자가 생겨요.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아플까 안 아플까,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 이러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아프죠. 그러면 이 무릎도 똑같은 거예요. 자꾸 이렇게 잘못된 자세로 하면 여기를 삐고 아프시고, 안에 연골이나, 그리고 스쿼트를 할 때 우리 무릎 관절 자체가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밑에 종아리뼈는 가만히 있는데 대퇴골이 이렇게 돌면서 앞으로 굽혀지게 된단 말이에요. 얘를 잡아주는 게 뭘까요? 얘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잡아주는 게 근육과 인대. 그죠? 그 중에서도 전방십자인대가 얘를 못 나가게 잡아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스쿼트를 할 때 뒤로 앉으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이가 이렇게 나갈 때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서 앉으면 대퇴골이 앞으로 튀어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인대에 부담을 주면서 통증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어중간하게 앉으면 우리가 보통 대퇴사두근을 쓰게 되잖아요, 스쿼트를 할 때. 근데 얘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중화를 시켜줘요. 얘의 짝꿍은 누구? 햄스트링. 그렇죠. 같이 잘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학교에서 벌 받을 때 이러고 받았죠. 내가 이렇게 딱 앉을 수 있었으면 좀 덜 힘들었을 텐데. 그죠? 그래서 얘랑 얘가 두 개가 같이 좀 짝꿍으로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충분히 둥근을 쓰면서 가동 범위를 이용해서 뒤로 무게 중심을 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어설프게 앉으면 어때요? 대퇴사두근이 굉장히 열일을 하면서 무릎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종합하면 무게중심. 선생님 보통 무게중심은 어디로 가야 돼요? 이렇게 앉으면?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베스트는 이제 발의 중간 부인 미드풋에다가 주는 게 베스트인데요. 네. 대부분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앞쪽에다가 거의 다 많이 무게가 실려 있거든요. 옆으로 그쵸. 보여주세요. 네.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중간에다 둬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쪽에다를 좀 신경 잘 못 쓰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트레이너분들이 아마 약간 무게중심을 살짝 뒤쪽에 두세요 하는 이유가, 미드풋 자체, 그러니까 중간 지점에 힘을 주라는 걸 잘 인지를 잘 못하시기 그렇게 때문에. 무게중심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은 중간에 최대한 맞추려면 살짝 뒤쪽에 두라고 해서 조금 뒤쪽에 두라고 좀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엉덩이로 앉는다는 그쵸, 것 그쵸. 자체가 무게중심을 뒤로 보내긴 하지만, 그쵸. 여러분들 그 엉덩이 둥근을 쓰고 햄스트링이랑 우리 대퇴 근육이 똑같이 만져보면 알아요? 만져보면 딱 두 개 같이 딱딱한가요? 네. 그러고 그 다음에 무릎이 아프면 안 돼, 절대. 그럼 내 무게중심이 잘못된 거야. 그쵸. 그죠? 그리고 충분히 좀 앉았어. 고관절도 이렇게, 그리고 허리도 중요해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쵸, 말리면 안 되죠. 그러면 꺾어보세요. 무릎 겁나 아프죠, 여러분. 그죠? 딱 세워보세요. 복부 딱 힘주고. 그리고 엉덩이랑 햄스트링에 딱 힘주면 덜 아파요. 네. 그죠? 이걸 본인들이 그 체형에 맞는 무게중심과 이 초점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 쥐보 있고, 우리 트레이너 선생님, 제가 오늘 자꾸 까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스쿼트. 네. 왼발이 평발이 있었는데 내려갈 때 안으로 말려요. 어떡하지? 선생님 둥근, 왼쪽 둥근 네. 재활을 열심히 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올라오실게요. 자,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거의 뭐 다 한 거, 내용을 다 한 거 같고 시간도 거의 다 돼서. 오늘 너무 유익하다는데요? 그래요. 저희 오늘 사실 벤치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스쿼트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스쿼트 하고 나서 이제 무릎 골반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 제가 저렇게 초음파를 보면요. 아까 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얘네들이 앉아서 두 근육이 중화를 딱 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앉으면 이 근육이 부담이 가겠죠. 그러면 이 근육들이 골반에 붙고 무릎에 아래에 붙어요. 그럼 여기에 힘줄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 요 슬라이드. 그래서 제가 초음파 보면 여기에도 막 힘줄염에서 부어있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심해라. 내가 아프면 멈추고 자세를 바꿔야 된다. 설명을 드립니다. 아우, 숨차.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또 나와달라는데 너무 유익하다고? 아, 정말요? 거의 끝난 것 같기는 해요. 그죠? 다음 슬라이드가 있나요? 그죠?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제 스쿼트 그 약간 이제 이제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자세 한번 딱 보여드리고 끝내는데, 네네. 자, 체크할 포인트. 고관절, 고관절, 가동 범위, 가동범위랑 그다음에, 발목. 발목의 가동 범위. 아까 테스트 방법 2개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동 범위가 안 나올 때 운동들, 그죠? 그쵸. 우리 아까 엎드려서 하는 거. 개구리 자세뿐만 아니라 엎드려서 코어 쓰면서 뒤로 가는 운동들 알려드렸고 발목도 그러니까 아킬레스가 짧다, 종아리가 짧다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발목의 불안정성이나 코어가 약해서 그런지를 뭐 런지나 발목 안정성 운동을 시키고 나서 해보면 가동 범위가 나온다면 그쵸. 그거는 발목 안정성의 문제, 코어의 문제다 이런 것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뭐 있었죠? 무릎 모이는 거. 그쵸, 무릎 안쪽으로 말려가지고 하는 부분. 요거는 여러분들 그죠? 둥근. 엉덩이 쪽. 그리고 요 바깥쪽 장경근 이런 요 바깥쪽은 최대한 안 쓰게. 그리고 둥근을 고립해서 운동할 수 있는 거. 제가 아까 좋은 방법 알려드렸죠. 네. 벽에 대고 발 미는 거. 엉덩이 제대로 된 이제 클램 할 때 딱 고정하고 고관절만 사용해서 여는 거 집중해 보시는 거. 동작이 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통증이 있다면 동작은 쪼개고 쪼개서 더 이렇게 집중해서 내려가는 게 재활입니다. 그죠? 또 뭐가 있었죠? 발목도 뭐 했었고 그 정도 알려드렸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스쿼트 뒤편에 저희 허리도 있고 목도 있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여러분.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네. 이제 스쿼트가 허리에 정말 나쁜지 아니면 뭔가 목 디스크에 영향이 미치는지 이런 편들 알려드리러